여러분 중고차 살 때 렌터카나 사고차는 무조건 걸러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지난번 50대 남성 고객님께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학생을 가르치시던 분이셨는데요. 중고차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해서 오신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 어떤 차 사셨는지 아세요? 본인 기준 다 포기하시고 전혀 다른 기준의 차량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 또한 전혀 실전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차량을 잘 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만족하시면서 잘 타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너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좋은 차를 고르는 기준이 사실은 차량을 구매하는 실전에서는 거짓말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준은요, 렌터카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렌터카는 어떤 이미지세요? 여러 사람들이 마구 돌아가면서 탄다. 또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막 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렌터카는 보험 이력이 잡히지 않는 사고 수리를 많이 했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 이건요 별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옛날에는 렌터카 하면 영업용 단기 렌트로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런 렌트카나 아니면 법인에서 영업용으로 여러 사람들이 막 타는 그런 렌터카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법인이나 영업용 렌트카보다는요, 개인이 장기 렌트로 쭉 타는 그런 차량들이 월등히 많아졌어요. 차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차를 보시게 되시면 일반 차량으로 출고되어서 개인이 탔던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자, 이 차량을 보시게 되시면 장기 렌트로 사용했던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에요. 자, 차량 컨디션을 보는데 어떠신가요? 오히려 렌터카,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 더 컨디션이 좋지 않나요? 자, 이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량을 장기 렌트로 샀던 개인이 내 차량으로 샀던 사실 집이나 사무실 또 차량같이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들은요,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공간들이 결정이 됩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지저분하게 쓰거나 막 쓰는 사람들은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하거나 막 쓰게 되고요. 집이나 사무실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로 사용을 했던 개인 명의로 자기가 사용을 했던 간에 깨끗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깔끔한 사람인데 렌터카라고 해서 일부러 지저분하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렌트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차주가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드렸을 때, 아니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 과연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일경제신문의 자료와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보시게 되시면 매년 최소 4% 이상 렌터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과연 법인들이 차량을 많이 뽑아서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개인 렌터카 시장, 단기 렌터카 시장이 활성화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요, 개인 장기 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터카 시장의 성장률이 법인이 차량을 많이 뽑거나 단기 렌터카 법인들이 차량을 많이 출고해서일까요? 하나증권 안도현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보시면은요, 개인 장기 렌터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인 장기 렌터카 위주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렌터카 이력이 있다고 해서 차량을 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앞전에 말했던 법인 영업용 렌터카도 있을 거고요. 단기 렌터카 사업자들이 단기로 차량을 막 빌려주는 그런 막탄 차량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은 극히 일부일 뿐더러 그 정도의 비율은 개인이 타는 차량들 중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때문에 차량을 거른다, 이건 옳지 않은 말이고, 전차주가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를 보는 게 좋은 차량을 고르는데 더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사고 차량이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고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실제로 딜러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웃습니다. 사고차들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앞전에 말했던 차량의 관리와 플러스 어디 부위가 사고가 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 부위는요,
차량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위는 거의 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본네트 아시죠? 그리고 문 아시죠? 트렁크 아시죠? 휀다 아시죠? 이런 부분들의 사고는요, 사실은 차량 컨디션에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 가격은요, 저렴하게 되니까 오히려 가성비 있는 차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사고 차량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사고 부위가 있는데요, 그것만 잘 피해서 구매하시면 오히려 저렴하면서도 똑같은 성능의 괜찮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사고차라고 거르는 거는 가성비를 위해서 중고차를 고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요즘 중고차 시장에는 개인 소비자들만큼이나 엄청나게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해외의 바이어, 즉 수출업체입니다. 이 수출업체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차량을 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2-3년이 지난 차인데 신차가랑 별로 차이 안 나는 시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객들은 그 차량 시세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보면서 딜러를 욕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비싸게 사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차량이 하필이면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 라는 상황이 생기면요, 가성비를 위해서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보더라도 이건 살 수가 없는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사고가 있는 차를 사면 좀 더 저렴한 금액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대부분의 해외 수출 바이어들은요, 사고 있는 차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인기가 있어서 사고차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심한 사고차들은 거의 안 가져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들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사고 차량들은 신차 가격에 거의 근접하는 수출 금액 시세에 형성이 되고, 사고가 있는 차량들은 내수 시장의 시세에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차량이 만약에 수출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사고가 있는, 차량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을 골라서 구매하시면 가성비 있는 차량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인 신조차가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아니, 여러 커뮤니티에 가면 1인 신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차주가 원래 차량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막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1인 신조차라도 과연 차가 컨디션이 괜찮을까요? 근데 소유자가 2번, 3번 바뀌었어요. 근데 전차주가 차량을 원래 깔끔하게 관리하는 사람이고 경정비도 알아서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차 컨디션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말도 전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1인 신조차가 무조건 좋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1인 신조차여야지만 나는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 차량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유주가 2번, 3번 바뀌었는데 전차주가 차량을 관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차주가 차량을 막 탔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리 잘 된 차량을 사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차량을 사서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최초 차주가 차량을 막 썼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차주가 차량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차량 컨디션이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들여서 관리를 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돈의 문제지 차량이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신조냐 아니면 전전차주가 막 다뤘냐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사는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차량의 이력보다는 실제 전차주가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량 이력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차량 컨디션이 어땠는지, 전차주가 관리를 잘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차량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렌트 이력도 없고 1인 신조예요. 그러면 진짜 금상첨화인 것이지,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해서 차 걸르고 1인 신조차만 찾아야 되니까 1인 신조차가 아니라고 차 걸르고 이러면 오히려 차량 고르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고정관념 버리시고 차량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차량을 잘 확인하는 방법, 좋은 차량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래 댓글 영상을 참고하시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차량을 고를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